할리우드 최고의 로맨스로 손꼽히는 영화 카사블랑카. 우수에 찬 눈빛으로 고독한 남성의 대명사가 된 험프리 보가트와 여신 같은 자태로 전 세계 남성 팬들을 사로잡은 잉그리드 버그만. 그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 추억의 명작으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카사블랑카는 로맨틱한 명대사로 사랑받고 있는데 Here's looking at you, kid. 험프리 보가트가 잉그리드 버그만에게 달콤하게 속삭인 이 말은 영화 백년사를 빛내는 최고의 명대사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Jesus, when's the shooting will begin? Tight. I'm bored to death. Here, your turn. Here's looking at you, kid. 그랬다. 사실 이 말은 촬영 전 험프리 보가트가 카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뱉은 말이었다. 북아프리카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모로코 최대의 항구도시 카사블랑카. 1년 내내 쾌적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카사블랑카를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이곳의 지명을 딴 영화 카사블랑카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카사블랑카. 이 영화는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명연기가 어우러지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로 남았다. 영화가 개봉된 이듬해인 1943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의 3개 부문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영화사 100년의 명작 100편 중 3위. 미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이 발표한 101편의 위대한 시나리오에서 대부, 지민 케인 등을 두르고 1위의 영광을 아는 영화 카사블랑카. 그런데 카사블랑카를 만든 제작진과 배우 중 이 영화가 걸작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끈 영화 제작사 워너브로더스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1년에 약 50편 정도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카사블랑카도 그저 평범하게 저예산으로 계획된 영화 중 하나였다. 빠듯한 제작비 때문에 워너브로더스는 이 영화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게다가 영화 카사블랑카의 원작은 1930년대 뉴욕에서 공연된 연극 Everybody Comes to Rick's, 모두들 닉에게 모이다로 흥행에 실패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워너브로더스는 이 작품의 판권을 무려 2만 달러에 매입한다. 당시 판권의 평균 가격보다 약 4배 비싼 값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예산 집행으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쓴 워너브로더스는 배우 캐스팅부터 난관에 빠졌다. Good lords, how much? It's $55,000. With that money, I can make one more film. 카사블랑카의 여주인공엔 프랑스 여배우 미셸 모르강이 선정돼 있었다. 아름다운 눈과 지적인 분위기로 당시 남성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미셸 모르강. 그러나 그녀가 요구한 출연료는 무려 5만 5천 달러. 제작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배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한 배우가 있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었다. 당시 잉그리드 버그만은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여주인공 캐스팅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신인에 불과했던 그녀는 미셸 무르강이 요구한 출연료의 절반에 불과한 2만 5천 달러의 출연을 약속한다. 후에 카사블랑카가 흥행에 성공하자 잉그리드 버그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다시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 뜻하지 않게 출연하게 된 영화 카사블랑카가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그 뒤로 잇따른 흥행작들의 주연을 맡게 된 잉그리드 버그만.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주인공 캐스팅은 카사블랑카가 겪을 진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남자 주인공 역시 애초의 계획과 엇나간 것이다. 원래 제작사는 배우 조지 레프트에게 출연 제의를 했었다. 그런데 Casablanca. Tell them I'm out. What? 시나리오를 보는 안목이 형편없는 걸로 유명했던 배우 조지 레프트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때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출연하고 뒷면이 나오면 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덕분에 행운의 여신은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 바로 험프리 보가티였다. 그 전까지 크고 작은 조연을 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물론 숨겨진 고충은 있었다. I love you. 잉그리드 버그만의 키는 173cm. 그러나 험프리 보가트는 168cm. 남성적이고 로맨틱한 역을 소화해야 하는 험프리 보가트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래서 감독은 두 사람이 나오는 씬마다 특별한 도구들을 준비했다. 잉그리드 버그만을 로맨틱하게 감싸는 남성미 뒤엔 상자의 비애가 숨어있던 것이다. 기차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했다. 소파에 앉아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이 아름다운 장면을 위해 험프리 보가트의 엉덩이 밑엔 두툼한 쿠션이 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한 그에게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열광했다. 프렌치 코트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은 험프리 보가트의 트레이드 마크로 남았다. 카사블랑카를 통해 시대를 상징하는 배우로 자리 잡은 그는 이후 다양한 걸작들을 통해 필름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그런데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건 배우뿐만이 아니었다. 원래 카사블랑카의 감독으로는 윌리엄 와일러가 내정돼 있었다. 후에 로마의 휴일, 배너 등을 연출하는 등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었지만 갑자기 군 입대를 결정하고 만다. 덕분에 메가폰은 마이클 커티스 감독에게 넘어갔다. 마이클 커티스는 지독함으로 악명을 날린 감독이었다. 그가 영화 노아의 방주를 찍을 때 홍수 장면에서 실제로 여러 명의 엑스트라가 익사하기도 했다. 실감나는 공포를 잡아내기 위해 연기자들에게 미리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워너 브로더스로선 그가 마땅치 않았음에도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 캐스팅과 감독 선임부터 말썽이 많았던 카사블랑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촬영은 시작됐는데 대본이 채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한 시나리오 작가만 무려 7명. 촬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본을 쓰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쪽대본의 원조인 셈이다. 심지어 계속 수정되고 번복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씬을 촬영할 때까지 결말을 정하지 못했다. What should I do here? 늘 촬영에 밀려 급급하게 진행됐던 대본은 배우들의 불만을 낳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사블랑카의 명대사는 최악의 상황에서 탄생한다. 20세기 최고의 로맨틱 대사로 꼽히는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를. 영화 100년사의 가장 멋진 대사 순위 중 카사블랑카에 나온 대사가 무려 6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의 명대사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본에는 없었던 대사였다. Your turn. Here's looking at you, kid.
촬영 전 휴식 시간에 험프리 보가트가 무심코 뱉은 말이었고 Go! Here's looking at you, kid. Okay, cut. I like this line. 험프리 보가트가 애드리브로 한 말이 뜻밖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원래 Here's looking at you라는 말은 영국의 허름한 선술집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매치기가 극성이던 시절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이에 지갑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았다. 소매치기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술잔을 들고 외칠 때 건배라는 뜻의 관용어로도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로맨틱한 장면과 어우러지면서 둘만의 사랑의 미로로 재탄생된 것이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just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우연히 빚어낸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사블랑카를 통해 세계적인 히트팝이 된 As Time Goes By. 그러나 이 곡은 애초에 카사블랑카를 위해 만들어진 주제곡이 아니었다. 카사블랑카를 촬영할 당시 이미 이 곡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무명곡에 불과했다. 영화의 원작자가 유럽 여행을 하던 중 프랑스 남부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듣고 메인 테마곡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영화 속 장면은 실제로 연주된 게 아니다. What's this? I don't know how to play the piano. 원래는 재즈의 여왕 엘라 피츠제럴드가 출연하기로 했지만 빡빡한 스케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둘리 윌슨으로 대체됐는데 어이없게도 그는 피아노 연주를 할 줄 모르는 드럼 연주자였다.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연주 장면엔 피아노 소리를 따로 입혀야만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과연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하던 그때 행운의 여신은 다시 한번 카사블랑카의 손을 잡는다. 원래 영화의 제목은 원작 제목을 그대로 딴 모두들 니객에 모이다였다. 그런데 1938년 영화 알데리가 흥행에 크게 성공하자 카사블랑카도 영화 속 지명을 따서 제목을 바꾸게 된다. 당시 워너브로드스사의 마케팅팀은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이 마치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맥주 이름처럼 촌스럽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워너브로드스사의 사주인 잭 워너는 카사블랑카라는 제목을 고집한다. 그런데 그의 고집이 의외의 행운을 가져오게 된다. 때마침 영화 카사블랑카가 미국에서 개봉될 즈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등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연합항전을 촉구하는 협정을 맺은 카사블랑카 회담이 열렸고 카사블랑카란 지명이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것이다. 덕분에 영화 카사블랑카는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연속된다. 1942년 5월 25일 첫 촬영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촬영을 진행할 스튜디오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세트장조차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침공으로 미국이 참전을 선포한 다음 날 시나리오 초고가 나왔는데 할리우드에선 폭격 위험 때문에 야외 촬영 금지령이 내려진다. 현지 촬영은 꿈도 못 꾸게 된 감독은 미봉책으로 세트를 만들기에 나섰다. 모로코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거리는 사실 조악한 세트장에 불과했다. 게다가 물자 절약을 위해 세트를 재활용하느라 다른 영화에 쓰인 상점 간판들을 불어로 바꿔달기까지 했다. 멋지게 날아가는 비행 장면 역시 모형 비행기로 연출했다. 불후의 엔딩으로 손꼽히는 카사블랑카의 공항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제작진은 너무나 엉성하게 제작된 종이 세트를 가리기 위해
안개 제조기까지 쓰며 억지로 안개 낀 공항을 연출해야만 했다. 덕분에 1년 내내 안개라고는 한 번도 끼지 않는 쾌적한 카사블랑카가 안개 자욱한 도시로 변하게 된 것이다. 촬영을 위한 감독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세트장이 드넓은 공항처럼 보이도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는데 원근법을 살리기 위해 멀리 있는 사람은 저신장 장애인을 기용해 촬영했다. 덕분에 모든 장면이 할리우드 세트장에서 촬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를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은 실제로 카사블랑카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영화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영원히 남은 것이다. 우연과 우연히 교차해 얻은 뜻밖의 행운. 그 누구도 카사블랑카의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 좋게도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카사블랑카. 하지만 카사블랑카가 20세기 최고의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배우들의 명령기와 스태프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Never out of date.